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관계 한정사로 사용되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 한정사, 여러분한테는 되게 생소한 표현일 것 같아요. 생소한 만큼 관계 한정사 위치가 나오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계 한정사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설명을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관계 한정사를 한번 각 잡고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관계 한정사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관계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관계사는요. 보통 WH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관계사는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걸 이끄는 단어들입니다. 관계사절은 뭔데요? 조금 말장난 같겠지만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절을 관계사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절은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형용사절, 형용사류로 사용되는 관계사절이 있고요. 명사류로 사용되는 관계사절이 있고 들으면은 아 맞아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관계사 공부할 때 말을 하면 되게 난처해지는 부사류로 사용되는 관계사절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 관계사는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첫 번째,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함께 공부할 때 같이 배우게 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라는 표현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관계 부사랑 같은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명드릴 관계 한정사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분류를 먼저 잡고 가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관계사라는 게 있는데 관계사는 어떤 애들이다? 보통 WH로 시작하는데 관계사절을 이끌고 있는 게 관계사다. 그럼 잠깐 딴 길로 세서 관계사절은 무엇이냐? 절은 절인데 형용사류, 명사류, 부사류로 사용되고 관계사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는 절을 관계사절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 관계사는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한정사. 됐죠? 자, 그럼 관계 대명사가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관계 한정사로 넘어가 볼게요.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일 거니까 which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관계 대명사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전치사의 목적어 부분이 빠져나온 거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라고 부른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문법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이 관계의 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죠? 원래 문장에서는 I lived in it 정도였을 텐데 이 대명사를 which로 고치고 꾸며주고 있는 이 선행사의 바로 뒤로 이동을 시켜놓은 게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뒤에는 빠진 명사가 있을 것이다. 빠진 대명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고 원래는 얘가 대명사였던 시절에 전치사의 목적어였었으니까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원래 이 단어가 원래 무슨 품사였고 원래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얘 이름이 바뀐다고요.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혹은 얘가 목적으로 사용됐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주어로 사용됐으면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이 격까지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관계 한정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놈이겠어요? 원래 문장에서
원래 문장에서 한정사로 사용되던 애가 튀어나오면 그렇게 되면 뭐라고 부르겠어? 관계 한정사라고 부르겠죠. 원리가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궁금할 수가 있어요. 뭐가? 한정사가 뭔데? 한정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잘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정사라는 표현은요, 일단은 형용사랑 비슷하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책에서는요, 관계 한정사가 아니라 관계 형용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오케이? 한정사란 용어를 썼다. 그러면 관계 한정사라고 가르치겠지만 한정사란 용어를 안 가르쳤다. 그러면 관계 형용사라고 부를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문을 하나 적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문을 띄워놨습니다. 화면 잠깐 멈추고 쓴 거예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그는요, spoke, 말했습니다. in Greek, 그리스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which language, 그 언어는 I could only follow, 내가 간신히 따라갈 수만 있었어. with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고 어렵게 간신히 따라갈 수 있었어. 이해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선 which language에서 한번 끊고요. 이 뒷절에 빠진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I could only follow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쵸? 그렇다라고 하는 건 which language라고 하고 있는 이 덩어리가 원래는 이 문장에서 뭐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적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여기 which의 역할이 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덩어리가 같이 나오고 있죠? which는요, language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꾸며주고 있는 which만 앞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수식부터 받고 있는 language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앞으로 내보낸 거라고요. 오케이? 아, 관계 한정사라고 하는 건 형용사랑 비슷하다고 했어.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원래는 아마도 that language, this language 정도였었을 텐데 이 that이라고 하는 게 which로 바뀌고 꾸며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애가 지 혼자만 튀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language까지 묶어서 같이 앞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which language가 뒤에서 무슨 역할을 했었다고? 목적어 역할을 했었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문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관계 한정사가 쓰였을 때는요, 관계 한정사 플러스 명사 이 덩어리 전체를 뭐라고 생각하자? 하나의 관계 대명사처럼 분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왜? 이 덩어리가 통째로 빠져나왔잖아요. 이 덩어리가 원래 목적어였었다니까? 근데 이 목적어 덩어리가 한 번에 빠져나왔으니까 분석할 때는 which만 따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which language를 통으로 묶어서 관계 대명사처럼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지시형용사라고 부르는 한정사, 지시한정사 그 정도의 뜻을 가진 단어가 which로 바뀐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어로. 그런데 그 언어는 I could only follow with difficulty. 내가 겨우겨우 따라갈 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됐죠? 자,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문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왜죠? 자, which가 나온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in which case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요, may be late, 늦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요 ought to wait for her,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녀를.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in which case는 앞으로 한 덩어리처럼 쓰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which language를 하나의 관계대명사처럼 보라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관계대명사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덩어리 뒤에 나온 절이 빠진 요소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몇 형식 기준으로? 5형식 기준으로. 그런데 사실 빠진 게 없는 게 아니죠. In that case 정도가 원래 있었어야 됐을 텐데 여기 나오는 that을 which로 고치고요. 이 which랑 관련돼 있던 이 전치사구 전체가 앞으로 통으로 이동한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in which case는 마치 뭐랑 비슷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되게 비슷한 구조죠. 그러니까 뒤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절이 오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관계 한정사가 있는 구조를 관계 대명사로 봐야 된다, 관계 부사로 봐야 된다, 전관대로 봐야 된다,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한정사라고 하는 친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 한정사는 지 혼자 앞에 따라 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뭐랑 같이 나와야 돼? 얘랑 관련된 덩어리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 경우에는 which case 혹은 in which case가 같이 딸려 나왔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구문 분석을 할 때 이 which만 따로 놓고서 분석을 하려고 아등바등 길을 쓸 게 아니라 얘랑 관련돼 있는 것 같은 명사구 전체, 즉 which language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시거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in which case 이 전치사구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경우에는 하나의 관계 대명사처럼 분석을 하시게 될 거고 이 경우에는 하나의 전관대처럼 분석을 하시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자꾸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한 덩어리로서 뒤에서 하는 역할이 있었다 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부사어 이런 역할을 하던 애다 보니까 관계 한정사를 만났을 때도 자꾸 그렇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거랑 되게 비슷한 문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문을 띄워보았습니다. 한번 분석부터 해볼게요.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were playing a game,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Whose rules, 그런데 그 게임의 규칙들을 I could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이 whose rules 뒤에 나오는 덩어리에서 뭐가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죠?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쵸? 그리고 이 whose rules가 빠져나온 곳이 아마도 이 목적어 자리였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럼 똑같네요. whose rules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얘네가 원래 어디 있었을 것이다? understand의 목적어 자리에서 넘어온 것일 것이다. 원래는 어떤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it's 게임 정도로 생겼었을 텐데 소유격으로 사용됐던 이 it를 뭐로 바꾸고 whose로 바꾸고 whose만 앞에 나와버릴 수 없으니까 이 꾸며주고 있던 덩어리 전체를 앞으로 보낸 구조가 바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구조가 될 것이다. 오케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whose도 소유격도 일종의 한정사거든요. 한정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지 혼자 나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같이 앞에 튀어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있지만 관계대명사 whose는요. 사실 뭘로 분류하는 게 더 적절하다? 관계 한정사라고 분류하는 게 더 적절하다. 그렇다 보니까 이 whose랑 관계 한정사 which랑 관계 한정사 which가 전부 다 비슷하게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전 지금 관계 한정사 위치에 대한 강의를 찍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한정사와 관계 한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한정사 위치를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전을 많이 배웠지만 관계 한정사 위치는 거의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번 영상에서 다뤄야 되는 건 관계 한정사 위치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위치만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위치는요, 기본적으로 뭐로 사용되는 친구죠? 관계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관계대명사로만 사용된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가끔 이렇게 관계 한정사로 쓰이기도 해서 문제지. 오케이. 자, 그럼 관계 한정사니까 얘는 꾸며주고 있는 명사가 있을 것이고, 관계 한정사 위치는 반드시 꾸며주고 있는 이 덩어리 명사랑 같이 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관계 한정사 위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 한정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예문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관계 한정사 위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한정사 위치는요, 일단 앞에 컴마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비제한적 용법에서만 사용됩니다. 비제한적 용법, 이거의 다른 표현은 계속적 용법이죠. 전 비제한적 용법이란 표현을 더 애용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 한정사 위치는요, 비제한적 용법에서만 사용된다고요. 됐죠? 두 번째 특징. 자, he spoke in Greek, which language I could only follow with difficulty 라고 말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쓰면 어때요? He spoke in Greek, which I could only follow with difficulty. 그는 그리스어로 말했는데 나는 그걸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말 되는 것 같죠? 관계 한정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언어, 이런 식으로 약간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용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언어,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 그 자체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이 그리스어를 되받아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리스어라고 하는 명사를 그대로 써주고 싶었으면 그냥 여기서 그리그라고 쓰면 돼요. 아니면은 이시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언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포괄해 줄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기 위해서 그 언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거였는데 얘를 관계 대명사, 관계사로 써주려고 하다 보니까 which language 같은 이상한 표현이 나와버린 것 뿐인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이 뭐겠어요? 얘가 1번이라면 두 번째 특징. 관계 한정사 뒤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명사가 나오게 된다. 관계 한정사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특징. 자, 여러분들 위치를 관계 대명사로 알고 있었지 관계 한정사로 잘 모르고 있었죠? 그만큼 잘 사용된다, 잘 사용되지 않는다? 잘 사용되지 않는다. 잘 사용되지 않는 언어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주 격식체라는 겁니다.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올드하게 들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격식체에서 사용된다는 게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네 번째 특징이라고 말하긴 뭐한데 관계 한정사로 사용되는 which는요. 주로 어떤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게 되냐면 위 예문에도 있는 in which case 아니면 at which point 이런 정형화된 표현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뭐 케이스 대신에 다른 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고 포인트 대신에 다른 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in which 땡, at which 땡 이런 구문에서 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정도 정리했으면 관계 한정사 위치에 대해서는 차고 넘치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또 멘붕이 올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She may be late, in which case we ought to wait for h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행사가 뭔지 찾아보세요. In which case, which의 선행사. 찾으셨나요? 영상 멈추고 찾아보시는 겁니다. 뭔가 해석상으로 누구 같아요? She may be late. 이 앞절 전체가 선행사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쵸? 자, 우리 관계사절의 계속적 용법에서 비제한적 용법에서는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었죠. 그쵸? 왜 그게 가능했을까? 절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말할 때 it 같은 대명사로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막 뭔가를 말해.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라고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it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앞절을 가리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이 it을 which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바로 비제한적 용법에서 절을 선행사로 받는 관계사 절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앞절의 상황을 case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사로 받아쳐준 거예요. 그래서 in which case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앞에 나온 절을 포괄적인 용어로 변환해서 which case 라고 하는 관계 한정사가 사용된 명사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니까 머리 아프죠?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에서 멈추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관계 한정사 which를 알기 위해선 일단은 관계 한정사 자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관계 한정사를 공부해왔다. 그게 뭔데?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일종의 관계 한정사다. 그래서 관계 한정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 혼자서만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꼭 뒤에 수식을 해주고 있는 명사를 같이 끌고 나오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가 관계 한정사의 특징. 관계 한정사 which는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와는 달리 비제한적 용법, 즉 계속적 용법에서만 사용이 된다. 두 번째, 앞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명사를 되받아쳐 주는 건데 그라는 의미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명사가 나올 것이다. 즉 관계 한정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는 일반적인 명사일 것이다. 세 번째, 관계 한정사 which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얘는 아주 격식제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셨어도 지금까지 들으셨던 어떤 관계 한정사 강의보다 더 자세히 쓸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강의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혹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에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